비만 문제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살찌는 이유, 저자 진소희가 쓰고 BM 성안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은 비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습당하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73%에 달하며 공중보건의료비의 60% 이상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공중위생국은 비만은 신종 감염병이라는 발표와 함께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만 자체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이라고 씁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비만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자는 2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러브에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 천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의 깊은 늪에서 지금은 모두 완치되어 병원과 약도 끊었으며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살아있는 경험과 축적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5장 러브에코의 탄단지 밸런스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진소희, 건강 콘텐츠 크리에이터, 평생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고 1년 중 반 이상은 감기로 고생하던 약골이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 몸의 원리를 파고들어 공부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다. 21년 전통의 전문의학지 MD저널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신뢰도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이다. 지금부터 이 책의 5장 러브에코의 탄단지 밸런스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한약 다이어트, 양약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등 정말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몇 달 잠깐 날씬해졌다가 요요에 시달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체중은 불어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꺼풀에 마비 증상까지 생겨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사는 걸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무기력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어느 자리에 가도 여기서 내가 제일 뚱뚱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신세 한탄을 하며 매사가 불만투성이었죠. 우울한 마음을 달콤한 빵과 디저트로 달래다 보니 어느새 몸무게는 82kg으로 불어났고 천식까지 재발하게 되어 밤새도록 기침을 하느라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우연히 조한경 원장님의 책 환자혁명 출간기념 북콘서트에 가게 되었고 그 계기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과 음식에 관해 전혀 몰랐던 혹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유튜브 방송을 종일 듣고 또 들었으며 나아가 다른 건강 서적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와 제가 아팠던 이유, 다이어트를 해도 점점 살이 찌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해왔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아빠가 쓰러지시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저에게 새로운 꿈과 인생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해 공부하고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러브 에코, 사랑의 메아리라는 이름으로 건강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한 내용을 6주차로 나누어 정리해 봤습니다. 1주차, 인슐린 분비 줄이기, 하루 탄수화물 100g 이하. 1주차는 탄수화물 중독성이 높을수록 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빵, 떡, 면, 단음료, 달콤한 디저트, 설탕과 같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 기간에는 내가 먹는 음식 중 어떤 음식이 고탄수화물 음식인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빵, 떡, 면뿐만 아니라 각종 양념육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돈가스와 치킨의 튀김옷도 밀가루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면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하게 탄수화물을 배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히려 강박증이 생겨서 탄수화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평소 섭취해온 탄수화물 양에 따라 난이도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하루 순탄수화물 100g, 약 쌀밥 1공기 반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식단을 조절해 보세요. 6주 동안 운동은 자유롭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이루겠다는 강박증을 버리고 오직 건강한 자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세요.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하루 만보 걷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걸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어 숙면을 할 수 있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이어트 기간 6주 동안은 수면에 신경을 써주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해 폭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집니다. 2주차, 지방과 친해지기.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아마도 일주일간 식사를 할 때마다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했다면 이제 대충 어느 음식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탄수화물만 편애했는지 느끼셨겠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깨진 균형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워만 했던 지방과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하루 섭취 탄수화물 50g 이하로 줄이자. 탄단지 비율 1대 2대 7 도전. 2주차에는 하루 섭취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줄여보세요. 우리 몸이 지방을 잘 태워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비율로 보자면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7 비율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탄수화물이 50g 이하라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비율은 조금 달라져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흰쌀밥 1공기의 경우 탄수화물이 64.35g으로 이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50g을 초과합니다. 즉, 이 기간에 흰쌀밥 섭취를 권하지는 않지만 굳이 먹고 싶다면 다른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하여 하루 반 공기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탄단지 비율을 보고 처음에는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하루 총 열량의 70%를 지방으로 섭취해야 한다니 마치 종일 기름을 벌컥벌컥 들이켜야만 할 것 같나요? 하지만 다음 식단을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식단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만약 탄수화물 50g 이하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나친 강박을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섭취 비율을 늘려도 됩니다. 전체 탄단지 비율을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방 5로 조정해 보십시오. 다만 탄수화물은 100g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초반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지방이 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2. 다양한 지방을 골고루 먹어보자. 그동안 지방을 너무 멀리 해온 탓에 다양한 고지방 식품군을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이 기간에 하루 섭취 열량의 70%를 지방으로 섭취해야 하니 매일 같은 지방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 재료를 시도해 보세요. 아보카도, 버터, 들기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 견과류, 다크 초콜릿, 베이컨, 삼겹살 등 다양한 지방을 마음껏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간간하게 음식을 먹어보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체내 염도 0.9% 유지를 위해 소변의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에 소변을 통해 나트륨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인체는 0.9%의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염분이 배출되는데 수분이 함께 배출되지 않는다면 인체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충분한 염분 보충을 하지 않는다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두통, 무기력증, 구토, 변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는 이유가 대부분 염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소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음식을 최대한 간간하게 먹어보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따뜻한 차에 소금을 넣어 마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주차 가공식품 멀리 해보기. 2주차에는 오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주차에는 2주차와 같은 식단 비율을 지키되 좋은 음식 재료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냉동 도시락, 다이어트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 장을 보고 신선한 음식 재료로 조리를 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유기농 채소, 유정란, 목초 사육 고기 등 좋은 음식 재료로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또한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푸른잎 채소 섭취로 인해 탄수화물 함량이 초과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푸른잎 채소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순 탄수화물 양은 매우 적어서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다만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는 초반 탄수화물을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간에만 주의해 주세요. 뿌리 채소의 탄수화물 함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4주차 단식으로 세포 청소하기. 1. 일주일에 한 번 단백질 단식을 해보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지방과 멀리 해왔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보다는 고단백 식품이 더욱 친숙하기도 하며 지방 섭취를 위해 육류를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찾아오는 허기를 고기로 달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 작용을 통해 세포가 청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섭취량의 10% 정도로 제한하는 단백질 단식을 통해 세포 청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포가 청소되면 대사도 더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동안 참아왔던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2.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찾아서 시도해보자.
지금쯤 아마도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지방을 잘 연소하면 실제로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게 되고 종일 에너지 레벨이 높게 유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3끼를 나눠 드신다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16시간 단식 후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16대8 방법으로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6주차 평생 습관 만들기와 일상 속 작은 변화 실천하기. 건강한 식생활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4주간은 감량을 위해 열심히 질주한 기간이라면 지금은 유지를 위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적어도 2주간 무조건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 6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사실 마지막 5-6주차 내용은 평생 이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 어떤 다이어트도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면 요요가 옵니다. 만약 6주 프로그램 이후에 습관이 다시 흐트러졌다면 다시 1에서 4주차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능력을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골고루 잘 섭취하세요. 조금 더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탄수화물 비율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각자만의 비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다 다르고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주간 원하는 감량을 이루었다면 그동안 탄수화물 섭취량 때문에 잘 먹지 못했던 뿌리채소와 제철 과일도 다양하게 섭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또한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감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며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돌아간다면 균형이 깨져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늘 귀 기울이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절대 비율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니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임으로 인해 다양한 채소 및 제철 과일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탄수화물 함유량이 낮은 푸른잎 채소를 최대한 많이 섭취해주고 허용된 탄수화물 범위 안에서 다양한 뿌리채소와 제철 과일을 섭취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 주세요. 한 달이 조금 넘도록 무엇을 먹는지를 신경 써서 식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는지를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찌는 이유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안내하는 탄단지 밸런스 핵심은 다음 7가지입니다. 1. 정제 탄수화물 아웃. 탄수화물은 50g 이하로 섭취. 2. 과도한 단백질은 NO. 3. 간헐적 단식을 하자. 4. 광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매일 30분씩. 5. 매일 1만 보 걷기. 6.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자. 7. 림프 순환 마사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단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지방 공포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명백한 오류이며 편협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은 과장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오류투성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정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정크푸드는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의 식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뚱뚱하고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것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혈관 질환의 대부입니다. 지금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안한 것처럼 탄수화물 제한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낮은 인슐린 수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